예, 자, 99페이지 69번 한번 봅시다. 피자 식물에서 체세포의 유전자 행위 AA인 자방친과 AA인 하분친이 중복 수정하여 형성된 배와 배우의 유전자 행은 이렇게 이제 모르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난핵의 유전자 핵이 AA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AA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방친이고, 그 다음에 하분친이 AA다. 라지 AA다. 다시 말하면 이 A가 정액이다. 이것도 정액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난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A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중복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정액과 난핵이 수정되어서 AA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정액과 극핵이 접합해서 AAA가 되겠다. 요게 이제 배가 되고, 요게 배젖이 된다. 그래서 이제 중복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배는 AA고, 배유는 AAA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가서 74번 문제.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타식성 작물은 어떤 것이냐 이런데, 메밀은 타식성입니다. 타식성. 그래서 타가 수정으로 생식하는 것을 타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게 74번의 해설을 보니까 대표적인 타식성 작물로는 옥수수, 양파, 호밀, 메밀, 시금치, 배추, 고구마 등이 있다 되어 있죠. 밑줄자. 그래서 옥수수, 양파, 호밀, 메밀, 시금치, 배추, 고구마, 이게 타식성 작물이다. 밑줄자 것이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5번 문제는 유전자 행위 AA, BB, CC, DD, EE인 F1 식물체를 약 배양할 경우에 기대되는 유전자 행위 종류 수는 몇 개나 되겠느냐? 엄청 많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성이 A고 열성이 A다 이랬죠. 그죠? 자, 우성 A에서 다시 B 유전자행에 B와 B가 나올 거고, 요 B에서 다시 C와 C가 나오고, C에서 D와 D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D와 D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에서 C와 C가 나올 것이고, D와 D가 나올 것이고, D와 D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B와 B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다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 행태는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2개죠. 그 다음에 이게 또 2개로 나누어지죠.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것도 2개로 나누어지죠. 곱하기 2가 되죠. 이것도 2개로 나누어지죠. 곱하기 2가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는 호모다. 이 하나밖에 없다. 그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하나입니다. 다 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는 4, 4, 4, 16, 16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8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돌연변이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돌연변이 육종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켜서 나온 그러한 새로운 유전자가 새로운 행질이 발견되면 그 행질이 우선 행질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 육종법이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키는 방법이 방사선을 쪼이거나 어떤 화학약품 같은 것을 주사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사성이나 어떤 화학약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행질을 행성시키는 이러한 육종 방법이 바로 돌연변이 육종법이고, 이러한 돌연변이 육종법은 하나의 단일 유전자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단일 유전자만을 변화시키고 또 단일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동시에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81번. 다음 하나의 행질 발현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우성 유전자가 2개 이상 관여하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동위 유전자로, 같은 방향, 동위 유전자.
그 다음 84번 한번 볼까요? 새로운 종 개발을 위한 육종이 가정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맞는데, 잡종 집단을 양성을 하고 그 중에서 우량한 개체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것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검증, 지역 적응성에 대한 검증을 해서 우수한 품종, 새로운 품종을 그 지역의 우수한 품종으로서 등록을 하고 이걸 정식 및 보급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88번에 중복 수정에서 배절의 유전적 구성조합으로 맞는 것은 이랬는데, 자, 그래서 배젖이죠. 그와 배. 자, 배의 경우에는 정액 N과 난액 N이 결합돼서 2N이 된 것, 이것이 이제 배입니다. 근데 배유는 정액 N과 극핵 NN가 결합을 해서 3N이 되죠. 여기 이제 배유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유는 정액과 극핵이 결합된 것이다.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에 89번 이행예 현상이 일어나는 작물은 이랬는데, 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행예 현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행예 현상은 이건 불합성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불화합성의 한 종류다. 불화합성의 한 종류다. 자, 이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가 꽃에 따라서 다른 것, 이걸 이행예라고 합니다. 이행예. 수술과 암술의 길이가 꽃에 따라 다르다. 길이가 꽃에 따라 다른 것. 자, 꽃에 따라서 수술이 암술보다 더 긴 경우, 또는 암술이 수술보다 더 긴 경우, 이렇게 길이가 꽃에 따라 다른 게 이행예라고 그러고, 이렇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화합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행예 불화합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행예 불화합성이 나타나는 식물은 메밀, 아마, 앵초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밀, 아마, 앵초.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메밀, 아마, 앵초의 경우에 이행예 불합성이 나타나는데, 메밀의 경우에 암술이 수술보다 긴 꽃을 장주화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암술의 길이가 수술보다 긴 것을 장주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암술이 수술보다 짧은 걸 단주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술을 기준으로 해서 암술이 긴 걸 장이라고, 장주화. 암술이 짧은 것을 단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불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불합성이 나타나냐면은 장주화, 단주화일 때 불합성이 나타나. 그래서 장주화하고 수분을 시켰다. 장장끼리 수분을 시켰다. 또는 단주화하고 수분을 시켰다. 단단끼리 했다. 그래서 장장끼리나 단단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분을 시켰을 때 이때는 불화합성이 나타난다. 불화합성이 나타난다. 자, 이게 이행예입니다. 그럼 89번 문제에서 이행예 현상이 일어나는 작물은 이랬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메밀, 아마, 앵초. 그죠? 메밀, 아마, 앵초. 4번이 정답이네. 그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한번 볼까요? 어느 기본 집단에서 목표로 하는 우수한 개체를 선발합니다. 기본 집단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완전한 숭계를 가려내어서
종자를 정식시키고 품종을 육성하는 이러한 육성 방법, 이게 분리육종입니다. 그러니까 교배를 시키는 게 아니죠. 교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잡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잡육종이나 잡종 강세가 아니고 이거는 순계를 가려내어서 그것을 정식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분리육종입니다. 분리육종.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쭉 가서 95번에 염색체의 구조적 변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겔실이다, 중복이다, 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구조 자체가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수체는 숫자 자체, 염색체의 숫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체는 염색체의 수적 변화이고 겔실이라든지 중복, 역이 이런 것들은 구조적 변이다. 구조적 변이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98번 문제 한번 보죠. 아조베니를 이용하는 작물 육종 방법은 아조베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 눈. 그래서 영양체의 일부인 눈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아조변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아조변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아조변이가 나타난 영양계를 육성을 해서 그 아조변이가 나타난 눈에 돌연변이가 나타난 새로운 품종, 그것이 우수한 품종, 우수한 행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육종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영양계를 선발해서 육종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영양계 분리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조변이를 이용해서 육종하는 방법, 영양계 분리법이다. 그래서 영양체 일부인 눈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게 우수한 행질을 가지게 될 때 그 영양계를 분리해서 육종하는 것, 이게 영양계 분리법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쭉 좀 가서 104번 문제를 보면 공통된 조상과 공통된 조상과 유전자행이 같은 개체군, 이걸 뭐라고 하냐? 이 개통이라고 합니다. 한 개통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상이 쭉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행이 같습니다. 같은 이런 개체 모임, 군을 개통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106번 문제. 잡종 강세 이용 육종 대상 작물로 가장 좋은 것은 했는데 잡종 강세가 나타나서 잡종 강세 육종을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작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 옥수수, 수수, 사탕무, 그 다음에 가직과 작물, 양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수, 사탕무, 양파, 옥수수, 수수, 사탕무, 양파.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4번의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옥수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옥수수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를 한번 보죠. A의 특정 행지를 B에 옮기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A의 특정 행지를 B에 옮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교잡할 때는 A, B가 교잡을 한 F1에다가 다시 그 양친의 A를 교잡하는 이런 방법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여교잡이다. 4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115번. 방사선의 재배적 이용에서 가장 현저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재배적으로 이용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선 중에서 감마선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감마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8번 한번 보면 교잡 육종 방법 중 비교적 후기 세대에 고정되는 유용 유전자를 가장 많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집단 육종입니다. 집단 육종은 동행접합체가 많이 생성하게 되는 F5, F6 세대에서 이제 개체를 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집단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비교적 후기 세대에 고정이 되는 유용한 유전자를 많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하튼 집단 육종법입니다. 그리고 118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은 우열의 법칙이라든지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열의 법칙이다. 이거는 우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F1에서 표현행으로 우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F1 세대에서는
우성행질만 나타나죠. 그럼 열성행질은 잠복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1 세대에서 우성행질이 표현행으로 나타난다. 이게 우성의 법칙 또는 우열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우열의 법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2에 되면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분리되어서 표현된다. 그래서 F2가 되면 행질이 분리가 되는데 행질이 분리돼서 표현된다. 행질이 분리돼 표현되는데 우성행질, 열성행질도 이때 F1에서 잠복되어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나서 행질 분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분리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될 때 하나하나의 대립유전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하나하나의 대립유전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분리될 때는 행질 분리가 이루어질 때 대립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1에서는 대립유전자가 모였다가 F2에서 다시 순수하게 분리가 되는데 F1에서 대립유전자가 모였다가 F2에서 다시 순수하게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된 분리비는 결국 F2에서 순수하게 분리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순수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것이 대표적인 우리 멘델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123번 보면 감수분열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 세포의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반수체입니다. 체세포가 2n이면 생식세포는 n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3번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7번 한번 봅시다. 추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추나 처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온 처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휴면이 타파되고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저온에 일정한 시간 노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저온 처리를 해주는 것을 춘화 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1번 문제를 한번 보죠. 131번 문제를 보면, 자, 일수일열법은 주로 어느 작물의 계통 집단 선발법으로 이용되는가라고 했는데, 일수일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계통의 개체에서 나온 것을 하나의 열로 쭉 심는 것. 그러니까 일수 이 말은 같은 계통에서 나온 개체의 말이에요. 같은 계통에서 나온 개체. 이게 일수고, 일열은 하나의 열로 쭉 심는 거. 그래서 같은 계통에서 나온 개체를 1번 열 쭉. 그다음에 2번 열은 또 2번 열끼리는 같은 개체. 이런 식으로 심어서 이런 식으로 계통에 따라서 선발하는 방법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옥수수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주로 옥수수의 경우에 일수일열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132번. 계통육종법은 어떤 작물의 품종 개량에 이용하는가라고 할 때 계통육종은 자가수정 작물입니다. 자가수정 작물의 경우에 계통육종법을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0번. A와 B 행질이 F2 세대에서 연관 현상을 나타내었다면 이들 행질을 지배하는 유전자 A와 B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연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연관 현상이라고 하느냐? 두 쌍의, 자, 밑에 해설을 한번 봅시다.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상동 염색체에 실려 있을 때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각각 독립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동일한 염색체 상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같은 동일한 상동 염색체에 실려 있는 대립 유전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같은 염색체에 실려 있는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이 말은 서로 연관을 지어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유전자의 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행질이 연관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은 A와 B가 동일한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고, 동일한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들이 AA, B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게 대립 유전자들이죠. 이 대립 유전자들이 연관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연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140번은 1번이 정답이다. 141번. 다음 중 품질이 좋은 종자는 이랬는데, 이행 종자가 많으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행태가 찌그러졌다라든지 좀 별나게 생긴 이런 행태의 종자, 이건 좋지 않고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높아야 발화력이 커서 좋다라고 했는데, 수분 함량이 높으면은 결국은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조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발화를 할 때 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탈곡 중에 기계적 손상이 있는 종자는 발화력이 나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자가 크고 무거운 것이 충실합니다. 그래서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크고 무거운 것이 좋은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143번에 곰망울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작물은 자가 불화합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자가 불화합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득이 꽃망울을 수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꽃망울 시기에 수분하는 것이 자가 불화합성이 굉장히 억제되어서 소정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가 불합성 작물의 경우에 꽃망울 수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148번 문제를 보면 잡종, 강세, 육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양침보다 우수한 행질이 나타나는 게 잡종, 강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침보다 우수한 행질이 나타나는 잡종, 강세를 띠고 있는 잡종, 그 잡종, F1 잡종 그 자체를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게 잡종, 강세, 육종입니다. 3번에 보니까 잡종 종자는 세대를 거듭해서 최종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교배에 의해서 잡종 강세인 종자를 매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5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반수체가 아닌 수인은, 반수체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식세포입니다. 체세포가 2n이면 반수체는 n이니까. 그래서 꽃가루, 정자, 나넥 다 반수체죠. 근데 배젖은 정액 하나와 두 개의 극핵이 결합돼서 3n입니다. 3n이니까 이건 반수체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153번을 한번 보죠. 153번. 인위적 돌연변이를 유발시켰을 때 우성변이는 어느 세대에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M1 세대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M1, M2, M3 이렇게 이야기할 때 M1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리를 한 돌연변이를 위해서 감마선을 쫀다든지 화물질을 처리를 한 그 당대를 M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1은 처리 당대입니다. 그래서 우성의 변이는 처리 당대에 바로 나타나고요. 열성은
처리당대가 아닌 F2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열성 변이는 F2 이후에 나타난다. 이걸 M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1은 바로 처리당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5번에 씨 없는 수박의 배수체는 했는데, 씨 없는 수박은요, 씨 없는 수박은 3배체입니다. 3N입니다. 씨 없는 수박의 배수체는 3배체다. 3N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3N의 씨 없는 배수체를 이용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든다. 그 다음 156. 조직 배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식물의 어떤 능력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이 조직 배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나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식물 전체, 다시 말하면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같은 완전한 식물로 배양이 가능한 이러한 성질을 전체 행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이런 전체 행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경우는 전체 행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을 배양해서 정식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조직 배양이 가능한 것은 식물의 전체 행성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멘델의 유전법칙에서 단성잡종의 분리비는 이런데, 단성잡종의 분리비는 3대1입니다. 그지? 단성잡종은 3대1이고, 양성잡종이 됐을 때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성잡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성잡종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완두콩 중에 행질 하나만 따지는 거지. 행질 하나만. 그래서 둥근색의 둥근 행질을 라지알 종자의 모양. 종자가 둥근 거. 그 다음에 종자가 주름진 거 스몰 r. 자, 그래서 RR와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렇게 이제 교배를 시켰더니 R가 나왔고, 자, 그렇게 F1의 경우에는 요게 우성이고 요게 열성이니까 둥근 모양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죠? 표현형은 둥근 모양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F2에서는 행질 분리가 나타날 때 RR와 R 분리되면 R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되면 요거는 둥근 모양이고, 그치? 요것도 둥근 모양이지. 요것도 둥근 모양이지. 요거는 이제 주름진 거. 자, 그래서 요게 우성이고 요건 열성이니까 우성이 나타나서 요건 둥근 모양. 그래서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주름진 것 해서 3대, 하나, 둘, 셋, 3대 1. 이렇게 행질 분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단성잡종의 경우에는 3대1로 나타나고, 양성잡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종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떡잎의 색깔까지 두 가지 행질을 가지고 따지면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68번 문제 하나 보면, 식물의 불임성에 관한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웅성기관에 이상이 생겼다. 웅성불임입니다. 이행의 불합성,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메밀 같은 경우에 장주와 단주와 이런 경우지. 자, 그 다음에 교잡 불합성, 교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합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열의 불합성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교잡 불합성은 다른 말로 타가 불합성, 타가끼리, 자가 불합성은 자가의 수술암술 불합인데, 교잡 불합성은 타가 수술과 암술이 결합돼도 잘 화합이 안 될 경우에
타가 불합성 같은 경우로는 교잡 불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문제를 이어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별로 해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